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같은 빌라라든지 세대수가 조금 많은 곳들은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얼마에 이제 들어왔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돈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모님이 누구 엄마와 누구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계약할 때 여기 부동산에서 했는데 우리도 여기 부동산에서 했는데, 혹은 우리는 여기 부동산에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비 얼마 줬어요? 우리는 보수 100만원 줬어요. 에? 우리는 300만원 줬는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 왜 이렇게 수수료가 달라? 안 되겠네. 그 사장님 물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사장님, 메토도 사장님이 계약해 주셨어요? 네. 혹은 거기는 제가 계약한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집은 100만원 줬다는데 저희는 보수가 왜 300만원이었어요? 혹시 사모님, 이분 월세 사시는 거죠? 네. 사모님은 전세셨죠? 네. 혹시 네이버 같은 곳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혹은 그분 얼마에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얼마에 사는지는 알아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중개보수 계산기 해서 계산해 보셨어요? 왜요? 까지. 여기가 이제 허구의 스토리지만 실제로 누구나 있을 수 있을,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던 건데, 이렇게 사례를 하나 가지고 만들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왜 이렇게 보수가 다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궁금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곳에도 계산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사실 의무 게시긴 하지만 이걸 보시는 분은 없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아까 정답을 얘기했지만 전세냐 월세냐 차이에 따라서 이 중개보수가 최대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있는 중개보수표 예를 들면은 이제 중개보수가 작년 말경 11월 정도에 개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이제 협회에서 새로운 종이가 와가지고 해당 담당 동의 부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변경된 보수 요율표를 주셨는데요. 자, 요지는 뭐냐면 소액들은 크게 요율이 달라진 게 없어요. 주거 외에 상가, 토지 이런 쪽은 다 0.9 이내에서 협의, 오피스텔도 업무용은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머지 고가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임대차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0.8 이내에서 협의, 주택은 예를 들면 서울 매매 기준이면 9억 초과하면은 0.9 이내에서 협의,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보수가 구간표도 나누면서 최소 반값으로 다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마침 제가 계약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좀 이따 계약이 있는데 아파트 계약이고요. 9억 3천 전세입니다. 당연히 이 계약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은 절대 비밀이고 금액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중개 보수, 물론 다 받지 않을 건데 만약에 다 받는다는 기준으로 일단 일반적인 보수율에 기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작년 11월 이전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엄청나죠? 물론 협의되기 전이지만 작년 11월 전에 전세 이 금액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7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옵니다. 물론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라면 10%를 더 받겠죠. 물론 협의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협의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 계약하는 분, 오늘 계약을 하니까 지금 현재 적용된 보수 요율표 기준으로 하자면 표를 보시면 372만원이 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깎기도 하고 뭐 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잘 아는 지인이라서 당연히 많이 깎아드릴 건데, 일단 보수 시작되는 금액 자체가 틀려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 이런 정도의 임대차는 당연히 고가로 치죠. 그래서 이런 금액은 지금 다 반으로 깎였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주제처럼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처럼 작년에 계약하신 분 그리고 올해 계약하시는 분은 금액이 같은 전세여도 혹은 같은 월세여도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환산을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 경우 말고 한 분은 전세고 한 분은 월세예요. 이럴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오늘 계약 기준으로 전세일 경우 이렇게 372만원이 나오죠. 그럼 월세일 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세는 지금 해당 아파트 실거래를 기준으로 지금 시세가 보증금이 뭐 다 천차만별이니까 2억으로 거래된 최근 거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에 160만원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환산 전환율을 계산해 보면 2억에 150 정도가 적합해요. 153만원 정도 나오니까 150을 잡으면 이때는 협의 보수율이 일단 0.3%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최대 105만원이에요. 자, 어떠세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 같은 시세인데
전세일 경우와 월세일 경우 최대 보수가 3배 반, 거의 4배 좀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법의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법의 계산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나눠서 받는 거지, 무턱대고 뭐 이분은 좋아서 100만원 받고 이분은 싫어서 300만원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 월세는 왜 싸고 전세는 왜 비싸냐? 키포인트는 환산 보증금 계산을 해서 이제 수수료를 더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네이버 계산식에는 이제 최종 계산된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을 더해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에 150이다 라고 하면 2억 더하기 150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1억 5천이 나오고 3억 5천이 되겠죠. 총 더하니까 3억 5천에 대한 보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시세면 9억이 넘어가는 시세니까 이제 환산을 했을 때 3배 차이가 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런 고가 말고 소액, 되게 조그만 뭐 옥탑방, 지압, 원룸 이런 형태의 거래를 뛸 때는 환산을 했을 때 총 5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곱하기 70으로 다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은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해지지만 대신에 상한 보수율이 좀 더 높아지기는 해요. 자, 여기는 그게 논점이 아니니까 예외를 하고, 초과 보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자동적으로 중개보수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임의로 물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협의보수, 최대보수가 다 나와서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데 초과로 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보수를 적어놓고 거기서 알아서 협의를 해서 깎아주는 건 가능한데요. 이 이상은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유튜브 개설 초기에, 초창기에 파릇파릇하고 굳어있는 표정으로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 영상을 2개를 올려본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사례로 제가 최근에 다른 계약했던 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월세로 계산했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요. 3천에 1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주택을. 자, 3천에 100만원 계산하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수표가 나오죠. 39만원이 나와요. 자, 근데 전월세 환산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환산했을 때는 전세가 5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5억 1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다 받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면 자, 한 4억 정도로만 잡아도 전세 계약했다고 치면은 보수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뭐 3배 이상 4배 가까이 나오죠. 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의 금액을 전세를 깎은 건데도 이 금액인데, 만약에 원래대로 전월세 환산을 해서 5억 1천만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보수가 청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세와 월세의 차이 때문에 중개 보수가 차이가 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평수인데도 이렇게 누구는 터무니없이 많이, 누구는 터무니없이 적게 이렇게 받는 건, 뭐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그 부동산에 진짜로 항의할 수 있을 만한 얘기예요. 왜 차별하시냐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전세나 월세, 일반적인 경우에 보수를 측정해서 깎아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타당하지 않은 정도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이버에 되게 계산식이 잘 돼 있고, 전월세 전환율만 쳐도 다 계산이 되고, 뭐 물론 렌트홈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중개보수 계산기가 이렇게 딱 치기만 하면 숫자가 쫙 나오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보수를 속된 말로 뭐 덤태기 씌울 수는 없는 거고요. 같은 중개 삿끼리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뭐 덤핑을 친다고 하죠. 되게 막 수수료를 후려쳐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다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깎아줄 때도 적당한 선에서, 받을 때도 너무 이렇게 비싸게 받지 않는, 이렇게 하는 건 본인의 영업 방식이지만, 어쨌든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차이를 막 더 받고 덜 받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허구의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나 이렇게 계산해 본 적 있는데, 나 이렇게 물어본 적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같은 중개 물건의 같은 대상일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그리고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마침 이제 제가 정말 계약하고 싶었던 아파트를, 그 아파트는 제가 처음 계약을 해요. 오늘 저를 믿고 맡겨주신 오늘 고객님한테 정말 또 신뢰로 그리고 문제없는 계약으로 보답을 할 거고, 다시 한번 그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